얼마 전까진 안락한 제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냈었는데 최근 지낼 곳이 없어져서요. 친정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저랑 제 딸만 들어왔어요. 딸과 한 방에서 지내고 있고요. 남들이 어찌 볼진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일단 나오기로 결정했거든요. 작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평생 부동산이라고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남편이 저에게 집에 대해 묻더라고요. 전세 기간 얼마 남았냐며 퇴근하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서 그러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죠. 저희가 결혼기간 10년 동안 집을 3번이나 옮겨 다녔거든요. 모두 다 전세이긴 했는데 최대한 아껴 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돈이 모이는 대로 전세금 더 비싼 곳으로 옮겨 다녔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1억, 시댁에서 1억 받아서 시작했는데 10년 지나니 4억 8천까지 모았거든요. 물론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전세 계약이 다 끝날 즈음 해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어봤고 그러면서 시댁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던데 부모님 사시는 집 그거 우리가 살까? 아니 교통도 그 정도면 괜찮고 당신 직장하고는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 아니 저번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살고 있는 집 팔아버리고 고향에 사놓은 그 아파트로 이사가 지내고 싶다고. 어차피 거기 집도 비어있는 상황이라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40년 넘게 지낸 집인데 내가 사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그러면서 저에게 시댁 집 이야기를 하길래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남에게 파시라고 가족끼리 땅이든 집이든 거래해봐야 좋을 것 없으니 지난 추억 끌어안으려고 그럴 필요 있냐고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죠. 근데 틈만 나면 자꾸 저에게 시댁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나중에는 시어머님에게 연락까지 왔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분명 작년에 집값 올라서 난리일 때 남편에게 시댁집 하는 거 어떠냐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끝까지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우리 보러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집이 최대로 올랐을 때가 9억 초반까지 갔었다고 듣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 검색해보니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5억 중후반에 거래되었더라고요. 그러니 팔기 싫으셨겠죠. 시아버님이 고향에 살았다는 아파트는 아마 더 떨어졌을 거고요. 들으나 마나 시세보다 비싸게 파실 게 뻔했기에 남편이 뭐라 이야기해도 됐다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집이라며 선을 그었고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이번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신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생겨서 결혼 날짜를 잡은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6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올해 35살입니다. 그동안은 시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명절 때나 가족 모임 때 올라가 보면 항상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더라고요. 의류회사에서 일한다, 지인 가게에서 매니저를 봐준다, 언뜻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얼굴이 못생기진 않아서 결혼을 못할 거라는 걱정은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하지 않긴 했죠. 근데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면서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길래 이번엔 신우가 시집을 가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또 시댁 아파트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가영이 시집 가면 좋긴 한데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우리 때는 1억이나 해서 주셨는데 지금 돈이 꽉 막혀서 그 정도 금액이 없으시대. 분명히 가영이도 똑같이 달라고 난리치기 뻔한데 걔 성격을 봐봐. 더 달라고 하면 했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까 한숨까지 쉬시며 아파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우리 보고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더는 미루기도 그렇고 결심하신 것 같더라.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길래 그럼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냐 했더니 딱 잘라서 6억만 내고 가져가라고 하셨다며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집이 9억이 넘었던 건데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냐고 하길래 대꾸도 할 필요도 없었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5억 4천 정도 실거래가 있었더라고요. 층수가 다르긴 해도
6억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옆에서 남편도 함께 보고 있었고요. 근데 남편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근데 저도 아쉬울 것 하나 없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가격에 내놓으시라고 하고 말았죠. 그 뒤로 한동안 집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가 아버님께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얼마를 원하냐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길래 5억 4천이라고 그냥 툭 말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알겠다고 그 가격에 넘기는 걸로 하자며 아주 흔쾌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워서 이게 뭔가 싶다가 집 상태를 보고 확실히 결정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너희 편할 때 와서 살펴보고 결정하라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바빠졌죠. 부동산도 가보고 가격이 어떤지 시세가 어떤지 다 알아봤는데도 제가 말한 가격이 적정 시세가 맞긴 했어요. 시장에 가서 집 상태도 확인했는데 저도 전세 계약 자주 해봐서 물자국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살펴봤는데도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괜찮은 겁니다. 도배 정도만 새로 하면 될 듯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은 남들 하는 것처럼 10%가 기본이니까 5,400만 원 만들어다가 아버님 계좌로 보내드렸고요. 아버님은 계약금 받자마자 자동차부터 바꿔버리시길래 돈이 급하신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신우 결혼 때문에 사돈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새로 뽑았다고 들었긴 했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긴 했었죠. 아무튼 아버님 돈은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전세 빼는 날짜랑 넉넉하게 맞춰서 이사갈 준비 꼼꼼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신우가 짐 정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걱정 말라는 소리뿐이고 시부모님은 계약금 넣어드리자마자 짐 빼서 새로 뽑은 자동차 타고 가셨거든요. 제가 신우 언제 나가냐고 계속 물어봐도 남편은 실실 웃으며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지 않겠냐고 하는데 상황상 남편 말이 맞긴 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자꾸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사 일주일 전날 남편과 함께 확인하러 갔는데도 신우 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신우는 혼자 내려갔고 짐 정리만 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안 치우냐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신우이 노릇 제대로 하려는 건가 싶어 나보러 치우라는 소린가 싶었는데 뒤에서 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들어와? 내일인가?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다 솔솔 풀리더라 싶었는데 신우가 저렇게 딱 붙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에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걸 본인이 더 질색할 줄 알았거든요. 옆에 남편도 가만히 있고 저라도 나서야 할 것 같아서 신호방으로 쫓아들어가 언제 나갈 생각이시냐고 당장 다음 주에 이삿짐 센터 들어오는데 주말까진 나가주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나가면 어디서 지내라고 새언니가 나 쫓아내는 거야? 하면서 한국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당장 통역사를 불렀죠. 남편을 끌어다가 신호 앞에 세워놓고는 빨리 정리하라고 눈에 힘을 잔뜩 주며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삿날은 정신 없을 테니까 방문 잠거나 하며 그냥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나오자마자 남편 붙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신우가 이 집 옵션이냐고 왜 딸려왔냐 했더니 남편이 저에게 그러대요. 자기도 전날 어머니에게 연락받아서 알게 되었다고 결혼 준비 동안만 잠깐 같이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어머님께 전화해서 신우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래 원래는 우리랑 함께 내려오려고 했는데 결혼을 서울에서 하잖니. 사진도 찍고 드레스도 고르고 너도 결혼 준비할 때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잠깐 동안 거기서 지내다 오라 했다. 그래봐야 3개월 있으면 결혼식인데 그러니 걱정 마라. 걔는 워낙에 까탈스러워서
거길 신혼집으로 쓰라고 해도 질색팔색할 아이니깐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길래 3개월은 무슨 소리고 왜 이런 일을 저랑 의논도 없이 그냥 결정하시냐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기분이 상하셨는지 언성까지 높이시며 너희들에게 집 팔아 넘길 때도 가격 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족끼리 하는 거니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다 맞춰줬는데 신우가 결혼식이 코앞인데 가족끼리 매정하게 그렇게 하고 싶냐며 저보고 서운하시대요. 제가 먼저 신우 보고 결혼식까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해줄 거라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전에 의논도 없이 방 한 칸 갖고 알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 바뀌잖아요. 일주일만 있으면 이삿짐 옮겨야 하고 계약 기간도 끝나버려서 오갈 데 없이 되어버렸는데 남편은 뭐가 그리 편한지 세상 편안한 표정으로 아파트만 보고 있었고요. 신우 태도도 그렇고 어머님 전화 내용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없이 주차장에 서서 가만히 있자 남편이 제 옆에 오더니 3달만 참어. 그리고 우리끼리 지내면 되는 거지. 뭐가 그리 복잡한데. 하며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길래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신우가 안 나가면 나도 그 집에 안 들어간다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삿짐은 친정주소로 보내놓으면 그만이고 그동안 전세 옮겨 다니며 집주인 눈치만 10년 보고 살았는데 그 고생을 해서 신우 눈치 보며 3개월을 살아야 하냐고. 나는 이런 식으로 집 못 옮기니까 당신이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왜 또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그런 건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길래 이해가 필요한 일이면 나랑 상의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나는 그리 결정했으니 신우가 못 나오겠다고 하면 부동산 계약 취소하면 그만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제 전화기가 난리가 났죠. 어머님이 연락하고 신우가 연락하고 당연히 좋은 소리가 오가진 않았고요. 어쩜 그럴 수가 있냐,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하며 저만 갖고 흔드는데 정말 웃긴 건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치사하고 더러워서라도 신우가 방을 빼야 정상인데 끝까지 꿈쩍도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방문을 잠궈놓고 다니더라고요. 이사 3일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포기한 모양인지 이렇게 가만두면 알아서 흘러가겠지 하고 있길래 아버님께 연락해서 부동산 계약 취소하겠다고. 신우 이야기는 사전에 말씀하신 적 없으니 이번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는 대신 보내드린 계약금은 돌려주시고 추가로 들어가는 이사 비용은 아버님이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거야말로 가족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취소하는 거였어요. 남이었으면 계약금 2배로 물어야 해요. 그러자 아버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오냐오냐 해줬더니 적당히를 모른다고 저에게 막 소리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너무한 건가요? 그럼 참고 그냥 신우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저런 며느리를 어쩌다가 받았냐며 한숨을 쉬시더니 그냥 끊어버리시길래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날 몸살이 날 정도로 아파서 회사도 못 나가고 온종일 누워만 있었고요. 다음날이 전세금 들어오는 날이라 간신히 일어나 은행에 체크해봤는데 4억이 넘게 들어있어야 하는 통장에 5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송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거기에 저희 시아버님 성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워있는 동안 전세금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보냈다고, 계약 중도금으로 아버님께 송금했다고 하는데 이삿짐도 남편이 연락해서 원래 옮기려던 주소로 가라고 했다며 집값 나머지는 대출받아야 하니까 그건 당신 컨디션 올라오면 알아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이혼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혼자 가라고, 가서 그 북박이 같은 신우년이랑 평생 지내라고, 나는 빠질 테니 너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뭐긴 뭐냐고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냥 던진 말도 아니고
다음날 바로 서류 모아다가 정리 시작했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으로 했기에 계약 파기하는 것도 변호사를 통해 민사로 들어갔고요. 그동안 계약서를 자주 써본 경험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특약을 넣었는데 집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내용을 썼거든요. 계약 파기의 책임이 시부에게 있다고 결론이 났고 계약금 2배로 돌려받았습니다. 위자료는 당연히 별도고요. 당분간 지낼 집이 없어서 딸 데리고 친정으로 와야 했지만 거기서 신우 뒤치다꺼리하며 지냈을 생각하니 이렇게 지내는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전 남편은 그 시댁 아파트에서 혼자 지낸다고 들었어요. 아니다. 혼자 지내는 게 아니네요. 이혼 소송이 3달 넘게 걸렸는데 신우 결혼은 대체 언제 하는 건지 아직도 거기서 지낸다고 하대요. 결혼하는 게 진짜가 맞는 건지 수상하긴 한데 어차피 이제 남인데 하든지 말든지 둘이 알아서 살겠죠. 요즘 회사 근처에 괜찮은 곳을 알아보며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딸 데리고 집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신우 얼굴이 떠오를 때면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지만 다 잊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도 느꼈지만 가족끼리는 어떤 계약도 거래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